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였던 레일라. 전쟁으로 모든 걸 잃고 딸과 함께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절망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의 작은 시골 학교와 화상으로 연결되어 영어를 가르치게 된 거죠. 화면 너머 만난 정은 선생님과 한국 아이들. 처음엔 단순한 온라인 수업이었지만 매일 쌓여가는 진심 어린 교감이 레일라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딸 누루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 모든 희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어요. 과연 레일라와 누루에게는 어떤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국경을 넘나든 감동 실화를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요르단 자타리 난민 캠프의 새벽 5시, 레일라는 딸 누루의 고운 숨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좁은 집에서 9살 딸과 함께 사는 삶이 벌써 3년째입니다.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고등학교 영어 교사로 일하던 시절이 꿈처럼 아득해요. 엄마, 오늘도 학교 가야 해? 누루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어봅니다. 레일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럼 우리 누루가 공부해야지라고 대답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쓰라려요. 캠프 안임시 학교는 제대로 된 교육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열악합니다. 오전 8시 레일라는 캠프 내 교육센터로 향합니다. 국제구호단체에서 운영하는 이곳에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그녀의 하루 일과죠. 하지만 교재도 부족하고 아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감에 젖어 있어요. 선생님, 저희 언제 집에 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에 레일라는 할 말을 잃습니다. 점심시간 동료 자원봉사자 아미라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레일라, 국제구호단체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한대요. 한국의 시골 학교와 화상으로 연결해서 영어 수업을 하는 거래요. 조교 역할을 할 사람을 찾고 있다고 하네요. 레일라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들어봤지만 시리아와는 너무 먼 곳이잖아요. 하지만 딸 누루의 미래를 생각하니 한번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한다고 해요. 우리 캠프 아이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대요. 그날 저녁 레일라는 누루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누루야, 엄마가 한국 아이들한테 영어를 가르칠 수도 있을 것 같아. 누루의 눈이 반짝입니다. 한국이요? 케이팝 나라요? 아이는 캠프에서도 한국 음악을 들으며 춤추는 걸 좋아했거든요. 일주일 후 레일라는 생전 처음 화상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컴퓨터 화면을 통해 한국 충남 홍성의 작은 시골 학교와 연결되는 순간이죠. 화면 너머로 보이는 것은 깔끔하게 정리된 교실과 한국 전통복을 입은 중년 여교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은이라고 합니다. 홍성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은 선생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레일라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영어가 서툴렀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말투였어요. 레일라도 어색하게 자기소개를 합니다. 저는 레일라입니다. 시리아에서 왔고 지금은 요르단 난민 캠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정은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숙연해집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말해요. 힘드시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요. 첫 수업이 시작됩니다. 화면 한쪽엔 한국 시골의 12명. 아이들이 다른 쪽엔 레일라와 함께 온 캠프의 6명 아이들이 앉아 있어요. 레일라는 떨리는 마음으로 헬로우 에브리원이라고 인사합니다. 한국 아이들이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대답하자 캠프 아이들도 따라서 웃으며 손을 흔들어요. 누루도 그중 하나였죠. 딸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얼마 만인지 레일라는 코끝이 찡해집니다. 정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친구들, 저 멀리 시리아에서 온 친구들이에요. 레일라 선생님이 우리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실 거예요. 한국 아이들이 신기한 듯 화면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어요. 수업은 간단한 자기소개로 시작됩니다. 한국 아이들이 영어로 이름을 말하고 캠프 아이들도 자신을 소개해요. 누루가 I am 누루, I am 9 years old라고 말하자 한국에 같은 나이 아이가 저도 9살이에요. 라고 한국어로 대답합니다. 레일라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전쟁과 가난, 절망으로 가득했던 캠프에서 처음으로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거든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3시가 되면 레일라와 아이들은 화상 교실로 향합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아이들은 이 시간을 가장 기다려요. 한국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은 선생님은 수업이 끝날 때마다 레일라에게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레일라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처음엔 업무적인 내용이었지만 점점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가을이에요. 단풍이 정말 예뻐요. 정은 선생님이 보내온 사진에는 빨갛고 노란 단풍잎들이 가득했어요. 레일라는 시리아의 가을을 떠올리며 답장을 보냅니다. 시리아도 가을이 아름다웠어요. 언젠가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어느 날 정은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레일라 선생님, 우리 아이들이 영상 편지를 만들었어요. 시리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그 영상 편지에는 한국 아이들이 서툰 영어로 캠프 아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시리아 친구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보고 싶어요. 언젠가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아이가 종이에 그린 무지개 그림을 들고 말합니다. 이 무지개처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요. 영상을 보던 캠프 아이들이 울먹이기 시작해요. 누르도 마찬가지였죠. 엄마, 저 친구들 정말 우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레일라는 딸을 꼭 안아주며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답장 영상을 만들어 볼까? 그날 밤 레일라는 정은 선생님에게 긴 메시지를 보냅니다. 정은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아이들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 딸이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정은 선생님의 답장은 더욱 따뜻했어요. 레일라 선생님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큰 선물을 주셨어요. 다른 나라, 다른 문화의 친구들과 만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훨씬 넓어졌어요. 언젠가 레일라 선생님을 직접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2달째 접어들면서 레일라는 이 일이 단순한 부업이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이유가 생겼어요. 한국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정은 선생님과 나누는 대화가 삶의 활력소가 되었죠. 어느 목요일 수업에서 한국 아이 중 하나가 질문합니다. 레일라 선생님, 한국에 와보고 싶으세요? 레일라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와보고 싶냐고요?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었죠. 글쎄, 한국은 정말 멀리 있잖아. 레일라가 대답하자 다른 아이가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순간 레일라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수업 후 정은 선생님이 개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레일라 선생님, 정말로 한국에 오고 싶으세요? 만약 기회가 된다면 말이에요. 레일라는 한참을 고민한 후 답장을 보냅니다. 꿈만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죠. 그날 밤 누르가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직접 만나고 싶어요. 레일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누르야, 꿈꾸는 건 자유야. 하지만 현실과 꿈은 다르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밤 레일라는 처음으로 한국에서 살아보는 상상을 해봅니다. 정은 선생님과 직접 만나서 차를 마시고 누르가 한국 아이들과 뛰어노는 모습을 그려봐요. 물론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말이죠. 다음 날 정은 선생님에게서 놀라운 메시지가 옵니다. 레일라 선생님, 제가 교육청과 상의해봤어요. 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 초청할 방법이 있을 수도 있대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한번 알아보겠어요. 레일라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정말일까요? 정은 선생님이 자신과 누르를 위해 이런 일을 알아봐 주신다니.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론 두려웠어요. 혹시 헛된 희망을 품게 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운명은 잔혹했어요. 3달째 되던 어느 월요일 캠프 관리소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국제구호단체 예산 삭감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다음 달부터 중단됩니다. 레일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거였죠. 화상 수업도 중단되고 조교일도 없어져요. 무엇보다 한국 아이들과 정은 선생님과의 연결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날 저녁 누루가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감기 증상이었지만 캠프의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요. 해열제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누루가 끙끙 앓으며 엄마 아파요라고 말할 때 레일라는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합니다. 며칠 후 누루의 열은 더 심해졌어요. 병원에 데려가고 싶지만 비용이 없어요. 레일라는 딸 곁에서 밤새 간병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누루야, 엄마가 지켜줄게. 꼭 나아질 거야. 정은 선생님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낼 때가 왔어요. 손이 떨렸지만 레일라는 용기를 내어 키보드를 두드립니다. 정은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요. 교육 프로그램이 중단되어서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선생님과 아이들 덕분에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건강하시고 아이들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레일라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정은 선생님과의 만남, 모든 게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렸죠. 그날 밤 누루가 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어요. 엄마, 한국 친구들은 언제 와요? 우리 언제 만나요? 레일라는 딸의 손을 잡고 속삭입니다. 누루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일주일이 지났을 때 레일라는 예상치 못한 답장을 받습니다. 정은 선생님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레일라 선생님,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교육부, 외교부 여러 기관에 연락했어요. 인도적 차원에서 레일라 선생님과 누루를 한국으로 초청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레일라는 그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정말일까요? 정은 선생님이 자신들을 위해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신다니.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혹시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소식이 왔어요. 레일라 선생님, 한국의 한 재단에서 시리아 난민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서 레일라 선생님 같은 분을 찾고 있대요. 한국에 와서 다문화 교육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말이에요. 레일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하지만 여전히 복잡한 절차들이 남아 있어요. 비자 신청, 건강검진, 각종 서류 준비까지. 가장 놀라운 건 한국 홍성초등학교 학부모들의 반응이었어요. 정은 선생님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아이들이 부모들에게 레일라와 누루 이야기를 했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모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엄마,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누루가 열이 내리면서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어요. 레일라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론 기도했어요. 제발 이번만은 희망이 현실이 되게 해주세요. 정은 선생님의 다음 메시지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레일라 선생님, 한국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발송했어요. 이제 요르단 주재 한국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모든 비용은 재단에서 지원하기로 했어요. 레일라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어요.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정말 꿈이 현실이 되는 거였어요. 비자 신청부터 출국까지는 2달이 걸렸어요.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정은 선생님과 한국의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어요. 매일 메시지로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서류 준비를 도와주셨죠. 드디어 출국 날이 다가왔어요. 레일라는 시리아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소중한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어요. 남편의 사진, 시리아에서 사용하던 교과서, 그리고 누루의 태어날 때부터 간직해온 작은 인형. 엄마, 우리 정말 떠나는 거야? 누루가 설레면서도 불안한 표정으로 물어봅니다. 레일라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말해요. 누루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두렵지만 용기를 내보자. 공항에서 정은 선생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레일라 선생님, 한국에 오시는 걸 환영해요. 우리 모두 기다리고 있어요. 정은 선생님도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레일라는 지난 몇 년을 돌아봤어요. 전쟁으로 모든 걸 잃었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 그리고 정은 선생님과의 만남이 가져다준 기적 같은 변화. 엄마, 저기 구름 사이로 별이 보여요. 누루가 창문을 보며 말합니다. 레일라도 고개를 돌려 밤하늘을 바라봐요. 정말 별이 보여요. 시리아에서 보던 그 별들과 같은 별이겠죠. 누루야, 우리는 별을 따라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레일라가 딸에게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엄마는 다시 선생님이 될 거고 누르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거야. 비행기는 밤하늘을 가로질러 한국으로 향했어요. 레일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과 절망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한국의 이른 아침이었어요. 출국장 문이 열리자 레일라는 레일라, 누루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손팻말을 든 중년 여성을 봤어요. 바로 정은 선생님이었죠. 정은 선생님. 레일라가 달려가자 정은 선생님도 활짝 웃으며 두 팔을 벌렸어요. 두 사람은 공항 한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어요. 누루도 수줍게 정은 선생님에게 인사했죠. 레일라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꿈만 같아요. 정은 선생님이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레일라도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차를 타고 충남 홍성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신기했어요. 깔끔하게 정리된 도로, 높은 아파트들, 그리고 산과 들이 어우러진 모습이 시리아와는 전혀 달랐죠. 누르야, 여기가 우리가 살게 될 나라야. 레일라가 딸에게 말하자 누르는 신기한 듯 고개를 끄덕여요. 엄마 정말 예쁘네요. 홍성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은 홍성초등학교였어요. 아이들이 모두 모여서 레일라와 누르를 환영했어요. 화상으로만 보던 아이들을 직접 만나니 더욱 반갑고 신기했죠. 레일라 선생님 정말 오셨네요.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누르도 처음엔 수줍어했지만 금세 아이들과 어울려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레일라는 홍성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에 온 외국인 가족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아이들에게는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죠. 정말 오랜만에 다시 선생님이 된 거예요. 누르는 홍성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언어가 서툴러 힘들어했지만 아이들이 도와주면서 점점 적응해 갔어요. 특히 화상 수업 때 만났던 친구들과는 더욱 각별한 사이가 되었죠. 어느 저녁 레일라와 누르는 학교 근처 작은 언덕에 올라가 별을 봤어요. 한국의 별도 시리아에서 보던 것과 같았어요. 엄마,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누르가 물어봅니다. 레일라는 딸을 꼭 안아주며 대답해요. 누르야, 엄마는 확신해.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될 거야. 그리고 엄마는 여기서 다시 꿈을 찾았어. 정은 선생님이 옆에서 조용히 말합니다. 레일라 선생님,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 되어주셔서 고마워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의 가족이에요. 레일라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입니다. 여기가 내 인생의 새로운 교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에게 희망을 가르쳐주는 나라예요. 무너진 꿈 위에 피어난 한 줄기 희망이 이제 활짝 꽃 피웠어요. 시리아에서 한국까지, 절망에서 희망까지 레일라와 누르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죠. 마음이 훈훈해지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